품종은 자두는 사실상 복숭아는 뭐 200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만 해도 50가지도 넘어요. 저도 잘 몰라요. 진흥청에서 개발된 복숭아 품종 정해져 있는데 오히려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보다 개발되지 않는 시중에 묘목업자들이 생산한 품종이 더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자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두는 5가지 내예요. 물론 품종은 20가지도 넘어요. 수입되어 있는 업자들이 만들어낸 품종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농가들이 재배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품종이란 이름 하에 농가들이 그냥 이 품종이 대단할 거로 생각하고 그냥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이 대석계열, 그 다음에 중생종 포모사 계열, 만생종 추희 계열이에요. 품종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내가 전업농사를, 자두 전업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농사와 같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 일의 겹침,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수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품종 선택을 해야 돼요. 뭐, 품종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품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지금 최근 신품종이라고 말하는 품종들. 도담, 조아, 썸머 환타지아, 써니킨, 썸머스타. 도담, 조아는 전부 후지에서 나온 겁니다. 썸머 환타지아, 써니킨, 썸머스타는 전부 진흥청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겁니다. 켈시는 함에 과거에 있었던 품종인 녹색 품종이에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최근 묘목상에서 이런 품종들이 나와요. 전부 좋대요. 전부 당도 고당도고 전부 대과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배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재배를 해봐야 돼요. 재배해서 최소한 5년차 정도는 흘러봐야 그 품종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생종임에서 두 번째 많은 품종, 생산량이 대석 계열의 품종. 가장 일찍 나옵니다. 과일이 100g만 되면은 좋아요. 애법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 품종이 열매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일찍 나오기 때문에 당도가 높을 수가 없죠. 왜? 햇빛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죠?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많이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 남부 지역 쪽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품종의 맹점이 뭐라고 그러면, 수확하고 난 뒤에 계속 익어요. 그래서, 수확 빨리 따오래요. 따가면은요, 끝만 뻘떡으리 하면은, 그죠? 끝만 뻘떡으리 하면 원래 따야 돼요. 이래야만 정상적으로 후숙을 거치기 때문에, 수확하고 난 뒤에 유통과정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때 따가면은 미숫가루하고 돈 안 줘. 이거가 따가면은요, 물러진다고 돈 안 줘요. 상인들이 그렇게 이 품종을 갖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품종하고 비슷한 것이 로얄 대석, 대홍, 정상, 왕대석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변이종의 계통인데 우리 진흥청하고 상관없이 전부 업자들이 변이종을 만든 거예요. 찾은 거예요. 이게. 이 로얄 대석, 포머스, 대석보다 한 4, 5일 늦어요. 근데 색깔이 더 고와요. 더 붉고. 모든 건 다른 특성은 거의 비슷한 품종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대부분 대석을 심는 것이 아니고 로얄 대석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미금은 노란 품종이에요. 미금은 수분수로는 좋지만 생산성만 판매가 제대로 가격 형성이 안 돼요. 굉장히 강하게 신맛이 강해요. 그래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분수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수분수로 300평에 하나 정도 놔두면 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좀. 뭐 포머스하고 품종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대석은요, 장가지가 잘 발출이 돼요. 근데 포머사는 장가지가 안 납니다. 그럴 때 전정하는 방법도 틀려야 되고, 키우는 방법도 틀려야 됩니다. 이거 전부 로얄 대석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유목기 때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유인할 건 유인해주고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세력이 강해가지고 첫 결실이 포머사보다 늦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결실 연령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꽃이 많이 오는 품종이에요. 유목기에 너무 많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절단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유목기 때는 가지를 좀 많이 둬가 꽃을 안 쳐가지고 성목돼가지고 절단이 들어가면 되는 품종이에요. 포모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포모사. 근데 이 품종은 보통 120g에서 잘 키우면 150g까지 나가는 품종입니다. 당도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비만 오면 치명적이에요. 당도가 굉장히 뚝 떨어져 버립니다. 비 와가지고 3일만 비 오면 당도가 뚝 떨어지는데 회복되는 데는 5일 내지 7일 걸려요. 그리고 세균성 구명병. 핵과류의 가장 무서운 병이죠. 세균성 구명병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동계 방제 약제를 쳐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품종도 비가 연속으로 오면 열과가 있습니다. 열과가 있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세력이 착과되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전정 방법하고 틀려져야 돼요.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육도 노랗게 되고 맛도 상당히 괜찮은 품종. 한번 보세요. 장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화속상상가지 가지에 주지에 바로 꽃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과되고 난 뒤부터는 항상 세력을 돋아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결과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장지가 나오면은 항상 그 도장지를 결과지로 대체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예비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끝에 절대 결실시키면 안 됩니다. 이 끝에 결실시키는 순간에 들어지면은 도장지가 많이 납니다.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점만 유념해 주시면. 그리고 전정하실 때도 항상 끝에 위쪽 눈을 두고 전정을 하셔야 돼요. 항상 위쪽 눈을 전정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나면 위로 든다는 거 있잖아요. 위로 들면은 세력이 세력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전정하는 방법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뿌리도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대석은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포모사는 세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 자체가 왕자도 포모사2 대왕자도 전부 포모사의 대과종 변이종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더 큽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비만 좀 왔다라면 좀 열과 다 터집니다. 2017년도에 전부 열과 다 났습니다. 비만 왔다라면 열과 났습니다. 맛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도 애법 잘 맞습니다. 비만 안 오면 요 시기에 요거 수확 시기에 비만 안 오면 가격이 짭짤합니다. 포모사는 좀 노랗게 착색이 되는데 요놈은 좀 검붉게 착색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방금 재배 관리 방법, 전정하는 방법 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도태된 자두입니다. 산타로사. 굉장히 신맛이 강한데 다 도태된 자두. 다 도태됐습니다. 피자두. 안에 과육이 피색, 붉은 자두. 결실성은 굉장히 좋고 수분수로는 굉장히 좋지만 다 도태됐어요. 이것도 한때 들어가 인기가 있었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봉 마찬가지입니다. 홍노센 지금 아직까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새로 식기하지는 않아요. 귀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품종. 도당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품종이에요. 미안하지만 너무 많이 심겼어. 예측을 못해요. 폭락 위험성도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기상적 시기에 따라서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나오는 거예요. 추위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2016년도인가 15년도에는 8월 20일 정도 돼가 수확이 됐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만 되고 나왔어요. 이렇게 기상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가 많이 오면 열과가 왕자두보다는 덜하지만 열과가 많이 나와요. 과육도 치밀하고 단단하고 어느 정도 저장성도 있고 괜찮은 품종인데 근데 유목기 때는 결실이 조금 미흡해요. 안정 한 5년 차까지는 또 기형과도 많이 나와요.
5년 차가 넘으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도단 품종이에요. 아마도 이거 김천 기술센터에서 품종 보호권을 갖고 있고 김천의 복진농원에서 갖고 있는데 복진농원 사장님 그러니까 재미 짭짤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주지만 이거 대박 터진 농가가 있어요. 우리 의성에. 바로 김천에서 그 묘목을 생산하자마자 있지 않습니까? 김천보다 더 빨리 시험 재배를 했어요. 이 후무사하고 똑같아요. 도담이에요. 잎말림 현상도 똑같아요. 포모사 계열은 전부 저런 잎말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작년에 이 과륙 갈변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이게 의성의 도담밭이에요. 7년 차예요. 뭐 5kg 한 상자에 45,000원, 많게는 5만원까지 받았어요. 굉장히 밀식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밀식을 하도록 부지런히 돈을 많이 법니다. 가지 하나하나 끈으로 다 유인을 했어요. 공간 하나는 다 유인했어요. 그래, 그거 전부 다 첩과시킨 거예요. 자, 올해 한 주 비세요. 가있기에 올해는 못 빈다. 작년에 그 보상해야 된다. 작년에 이 농가가 대박 터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호르몬하고 뭐 섞어가 쳤는데 입 다 타버렸어요. 무리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헐값에 다 넘겼어요. 그래서 올해 대박 안 더 내려고 올해는 못 비낸다. 근데 이분 같으면 안 비내도 올해 정도는 견딜 수도 있어요. 조금 하단부 쪽에 과일들은 맛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가지 하나하나 전부 저 녹군으로 다 유인해요. 녹군이 많이 보이시죠? 그죠? 또 인공수분도 철저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추위. 제일 만생종이죠. 굉장히 수세가 셉니다. 하늘을 치받습니다. 그죠? 직진성. 그 대신에 꽃눈은 상당히 잘 옵니다. 화속성 단과지. 가지에 막바로 꽃눈이 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품종이에요. 이 품종은 여러분 3분의 2가 착색되어야 되고 수확해야 돼요. 그래도 무름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요. 당도도 굉장히 좋아요. 일찍 수확하면 굉장히 신맛이 강해요. 일찍 수확하면 원래는 안 되는 품종이에요. 저장을 하면 한 달간 저장할 수 있는 품종이에요. 저장을 해가지고 대박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은 지금 너무 식재량이 많아요. 특히 의성은 별로 많이 없어요. 신규 식재하는 것. 자두가 어디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강화도, 화천, 정선, 창녕, 전라도 전국적으로 다 많이 합니다. 근데 신규 식재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추위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 저장 추위가 가격이 갑자기 작년부터 많이 하락하는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장 추위예요. 이렇게 색이 맑게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이 자두는 수확이 늦거나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과경이 약간 쭈그러짐 현상, 그죠? 나죠, 그죠? 예, 과경의 쭈그러짐 현상. 그리고 안에 스폰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수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너무 늦게 수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꼬집어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요.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위 다른 품종하고 꽃이 좀 늦게 펴요. 꽃이 조금 늦기 때문에 저온 피해를 다른 품종보다 덜 받는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목기 때에 유인을 해주세요. 끈으로. 그러면 상당히 조금 안정성 있게 결실을 좀 빨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유인 안 합니다. 그냥 하늘만 치하시면 하늘. 그죠? 이거 유인해주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영이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널식으로 합니다. 예, 터널식으로 그죠? 터널식으로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터널식으로. 그거는 이미 유인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 택배하시는 분 사람들 주의. 택배하시는 분은요, 소비자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하세요. 추위는 최소한 3, 4일간
후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맛이 가장 맛있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일찍 절대 수확해서 주지 마세요. 택배 소비자가 원해도 일찍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후숙을 시켜놨어요. 그럼 맛이 기가 막힙니다. 가장 맛있는 자두가 추예요. 지금까지 나온 자두 중에는. 아주 그러면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택배하는 과정에 또 상온에서 되기 때문에 그럼 바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두 복숭은요, 냉장고에 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나요? 제 맛을 못 느낍니다. 예. 자두 복숭은 한 15도 정도 됐을 때 먹으면 가장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세요. 이런 자두는요, 진흥청에서 개발했어요. 굉장히 맛도 좋아요. 대과종은 아니에요. 한여름에 나오는 자두라도.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열과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권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열과가 너무 심해가지고.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이 기가 막힌데 열과 다 나버리는데 우리나라 강우량 분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기습 겔라성 폭우가 오잖아요. 연속 3일만 와버리면 열과입니다. 아까운 품종이에요. 자, 진흥청이 개발하는 써니킨, 포모사2 다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제가 개인적 판단,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1, 2년 관찰했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이게 과육도 좋고, 과색도 좋고, 결실성도 상당히 좋아요. 향후에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모사2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피도 얇고, 눈으로도 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당도도 높고. 씨도 적습니다. 씨하고 과류하고 살짝 분리되는 향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서머스타, 당도가 제일 높은 품종이에요. 근데 과가 중과형이에요. 작년에 맛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상인들이 인기 있겠다 하는데, 근데 과색이 눈으로 확 호감 가는 색이 아니에요. 돈이 되려고 하면 눈으로도 호감이 가야 되거든요. 예. 색이 조금 약간 검붉은색 영향을 좀 받습니다. 써니킨하고 썸머스타를 갖다 놓을 때 색깔이 차이 나고. 이거는요, 제가 11월 말에 중국 갔습니다. 품종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니 사진도 못 찍게요. 그래서 이걸 10개를 샀어요. 10개를 사가지고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순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이게 백화점도 아닙니다. 중국 베이징의 고급 마트예요. 자, 여러분, 한 개당 얼마 할까요? 예측, 얼마 하시겠습니까? 얼마?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5,000원 고사해요. 4,800원짜리입니다, 개당. 제가 2개를 갖고 들어왔어요. 뺏길 요량하고, 벌금 맞을 요량하고, 무사히 들어왔어요. 저장력도 굉장히 좋아요. 하나는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둬가지고 과육이 좀 온도가 낮은데 오래 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맛은 되게 좋다고 느끼질 못해요. 근데 저거를 지 않으면 중국 사람도 사 먹고 있어요. 자, 26위엔. 이거는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끄고 있는 샤인머스켓, 청포도. 그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요? 가격이 한 송에 318위엔. 55,000원이에요, 55,000원. 170 곱해보세요. 저거 사먹는 인구가요, 키로당 10만원 해도 사먹는 인구가 중국에 3억 명이 된답니다. 중국에 과일 수출해야겠네요. 샤인머스켓 있잖아요. 중국 수출용으로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상주, 김천, 영천, 영동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요. 자두 복숭은요, 주구는 지탱하는 뿌리는 좀 깊게 뻗을지언정 비료분을 흡수하는 뿌리는 굉장히 얕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걸 청근성이라 합니다. 왜? 많은 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수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평지에 심으면 좋으냐, 경사지에 심으면. 평지에 심으면 첫 번째 대문 배수 조건을 해결하고 심어야 된다. 어쩌면은 경사지에 더 좋을 수가 있다. 땅값이 싼 경사지에 더 좋을 수가 있다. 왜? 지표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약 경사지에 기반 정비를 해서 심으면은 썰이 피해도 방지할 수도 있고 배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자, 제식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주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에요. 왜? 제식거리라는 것은 6m 곱하기 6m라는 것은 그 나무 공간 내에 나무를 평생 가다 놓고 키워야 된다. 겹치면 안 된다. 겹치는 순간부터 품질이 나빠진다. 왜? 햇빛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4 곱하기 4.5m, 3.5 곱하기 4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반드시 한 줄씩 양쪽 다 간벌해요. 이 줄 통 간벌해요. 이 중간 줄 통 간벌해요. 그리고 심는 주수가 있잖아요. 그죠? 55주에서 14주예요, 마지막에는. 간벌 주수와 키울 나무 반드시 구별 표시가 합니다. 키우는 방법도 틀립니다.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열광거리는 6m 곱하기 7m.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숭아 같은 게 10m 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 사이의 거리 최소한 6m, 5m 안 돼요. 6m, 7m. 그렇게 심어야 돼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3년차, 4년차면 거의 몇 교 가요. 정상적으로 배수 잘 되는 땅에 심으면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심어놓고 그 공간이 너무 넓어 보이니까 자꾸 좁게 심어요. 좁게. 가장 문제가 모든 과수리는 좁게 심는 데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을 많이 한다 하시는데 시설은 기본 6m. 좀 더 지략적으로 경지를 이용하려면은 5.5m까지 심을 수 있어요. 근데 6m를 넘어가면은 SSE가 한 번에 야구를 못 칩니다. 7m가 되면은요, 한쪽 방향으로 맞춰야 돼요. 충분한 양양 묻게 하려면은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시설에 가지를 배치하는 방법도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지주 방식 중에도 한 나무 30cm 전후 부분에서 가지를 여러 개 내는 방향도 있고, 하단부에서 하단부 높이 40에서 50에서 가지를 2개 벌렸어. 그죠? 쭉 벌려서 거기서 도장지를 받아가지고 도장지를 1년 동안 쫙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눕히는 방법이 있고, 그래 되면 제식거리가 나무 사이의 제식거리는 좀 틀려질 수 있어요. 한 나무에서 다지식으로 그냥 올리면은 좁게는 2m까지도 하는 분이 있어요. 2.5m까지. 그런데 벌려서 가지를 도장지를 받으려면은 최소한 3m 내지 3.5, 4m까지는 돼야 돼요. 왜? 한쪽에 2m까지는 가야 되니까. 1.5 내지 2m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런 방식이 있어요. 추위 같은 경우는 골에서 바로 눕히면은요, 그냥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품종은 꼭 그게 능사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과수는 아무리 밀식을 해도 겹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겹치는 것을 당연한 걸 생각해요. 절대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면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뭐 시기는 아마 영양 같으면은 일찍 심으면 안 될 거예요. 영양 같으면은 봄 심기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을 심기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해동하자마자 가장 일찍 심는 방법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왜? 겨울에 너무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심는 방법은 옛날식 방법, 구덩이 70cm를 파가지고 거기 대비를 넣고 뭐 비료를 넣고 석회를 넣고 그런 방법이 이제는 안 통합니다. 무조건 두둑을 만들어 심거나 아니면은 표토에 넣고 복토식으로 심거나 아니면 한 20cm 살짝 파서 심는 방법. 내 땅이 배수가 잘 된다라면은 뭐 20-30cm 파도 되지만은요. 배수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다면 무조건 복토식으로 심는 방법. 그 방법이 나무가 활착을 하고 생육 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꼭 내가 자두를 하고 싶다. 복숭아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땅은 배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유공관을 묻으세요. 유공관을 묻되 문제점은 평지에는 유공관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지에 유공관을 잘못 묻으면은 경사가 없기 때문에
물이 고입니다. 물구덩이 역할을 합니다. 평지에는 그냥 두둑만 잘 높이시면, 그리고 배수로 정면을 잘 하셔도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목 부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식기 하고 난 뒤에요. 나무를 심고 난 뒤에 꽃이 지주라도 꼽아주세요. 흔들림과 흔들리지 않는 거는 굉장히 뿌리가 활짝한데 중요합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요즘은요, 초면식 재배하는 농가들은요, 30cm 간격으로 묶어줍니다. 지주에. 어리석닥할 정도로 반드시 나무를, 물론 뭐 키우는 방식은 틀립니다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한 번만 꽃이 지주 놓고 한 번만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지가 나오는 것도 내가 키우고자 할 가지는요, 꽃이 지주보다 좀 더 긴 거 있죠. 그죠? 각도를 잡아주는데, 그죠? 그때 딱 잡아가지고 45도 각도,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딱 묶어주면은요, 처음 초반 첫 번째 각도만 잡아주면 돼요. 특히 추위 같은 경우 그냥 자연개심용으로 키울 때 그냥 서버리잖아요. 섰는 나무 굽히면 부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요렇게 나다가 요렇게 돼 있는 것을 막 위에 확 무질러 버립니다. 그래 하잖아요. 왜? 나무를 각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죠? 그래 해버리면은 양분의 흐름이 평안하게 쫙 가야 됩니다. 낚싯대처럼. 그죠? 그런데 굵은 가지가 쭉 가다가 잘라버리니까 가는 가지로 가버리죠.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죠. 아무리 그래 하지 마라 그래도 그래 합니다. 우리 센터 앞에서 그래 해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굵은 부분에서 도장이 다 나버립니다. 도장이. 그게 악순환의 대표예요. 나무 농사, 가지 농사 짓는 겁니다. 땔감 농사, 부엉하게 땔감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그 집에 땔감 많으면 있잖아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예. 품질 나빠지고요.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피복. 나무 심자마자 했잖아. 그죠? 까만 비닐로 뽁 뚫어가지고 딱 피복. 1m 간격으로. 그러면 풀벨 때도 좋고, 풀벨 때 그 녹음과 칠 일도 없잖아. 그죠? 수분 유지도 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관수를 충분하게 해요. 그러면 활짝 다 잘 됩니다. 이런 기본 소소한 거, 이런 것까지 무시를 하고, 그냥, 잘 되겠지. 자두는 심으면 잘 큰다 하더라. 활착하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기 3년차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성패가 나왔답니다. 유목기 3년차까지. 심어놓고 간작에 조심하십시오. 간작을 하지 않으라는 건 아닙니다. 간작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꼬치를 하고 싶으면은, 참깨를 하고 싶으면은 절대 나무에서 최소한 1m 간격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관리할 수, 나무에 약을 칠 수 있고 나무를 유인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추 해가지고 고치 속에 다 묻혀가지고 큽니까 나무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리고 2년차에 유인을 하라는 것 반드시. 그리고 가지를 너무 빨리 받지 말라는 것. 왜? 가지를 빨리 받으면은요, 빨리 받는 가지가 하단부에 받잖아요. 그죠? 측지를 받아버리면 그 측지가 더 굵어집니다. 최소한 3년차 정도 해가지고 측지를 받으세요. 아니면 밑에 가지를, 포모사 같은 경우에 밑에 가지를 처음에 많이 받으세요. 그 가지에서 계속, 왜? 단과지에서만, 화속상 단과지에서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먹어요. 그리고 새 가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유인해가지고 따먹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가지가 무려 10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자, 식재하는 방법, 이건 옛날식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하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무 심어놓고요. 심어놓고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것이 초기에 지온을 올리는데, 뿌리가 활착되고 지온을 올린 데는 백색 비닐이 더 나요. 근데 백색 비닐 덮었다가 다시 검은색 비닐을 덮으려고 하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검은색 비닐 덮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비닐이 아니고 이거는 부직포예요. 자, 수분수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수분수는 최소한 20에서 30%는 돼야 됩니다. 20%에서 30%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열간에 어떻게 심을 것이냐? 2줄 내지 3줄마다 한 줄씩 심어야 돼요.
지금은 또 PLS 때문에 마지막 약 살포할 때는 조성경, 중성경에는요 반드시 신중하게 살포를 해야 돼요. 그죠? 이 농약은 며칠 전까지 살포하세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농약 치실 때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 두열 건너서 하는 방법. 이렇게 혼식은 이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PLS 규정, 약 치는 것 때문에 약이 날아갔어 하니까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요. 재배 관리가 너무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은 되지 않는다. 자, 인공수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담 재배하시는 분의 가수원이에요. 저렇게 철저하게 유목기 때 결실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알고 이렇게 저렇게 전부 인공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초기부터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 시켰습니다. 이분 상자당 많이 받을 때는 5kg 한 상에 55,000원씩 받았어요. 그 시기에는 자두가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금이었어요. 자, 결실률. 자두는 수분, 서로 간에 수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가 결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수분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적과. 왜? 적과라는 건 뭡니까? 수세에 따라서 착과량 조절해가지고 과할 크기를 더 크게 하고 당도를 더 높이고 하는 것이 적과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목표가 대석조생 같으면 100g, 포모사 같으면 150g, 추위 같으면 한 180g 같으면 대박 납니다. 그죠? 이런 목표를 해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조절을. 적과는 1차 적과를 일본에서는 예비 적과라 하는데 1차 적과를 언제까지? 5월 초순까지 끝내야 됩니다. 4월 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1차 적과를요. 대석을 먼저 해야 될까요? 포모사를 먼저 해야 될까요? 적과를. 조생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중생종을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조생종 먼저 해야 되죠. 포모사를 먼저 해야 될까요? 추위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죠? 수확이 빠른 품종일수록 빨리 적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로서 이제 마무리 적과를 언제까지? 5월 한 중하순까지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적과 간격은요, 붙어 있을 정도 해도 됩니다. 대석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적기 때문에 뭐 7cm, 10cm, 실내지 10cm, 그 다음에 만생종 포모사부터는 10cm에서 15cm 이렇게 합니다. 햇볕에 잘 받는 수관 바깥쪽으로는 훨씬 더 많이 달아야 되고, 그죠?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잘 굵어요. 왜? 햇빛이 양분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수관 아부 쪽으로는 조금 덜 달고, 그 조절을 해가시면서 하면 됩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어 달아도 돼요. 시설 같은 경우는 뺑뺑뺑 돌아가 달아도 수세 조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문제가 없고, 시설에는 반드시 끝은 나무 끝이 있죠. 끝은 위로 쳐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의 세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시설 나무 끝이 들리지 않으면은 끝쪽에 도장기 있죠. 그죠? 도장기를 하나라도 받아 놓아야 됩니다. 수세 조절용으로서 받아 놔야 됩니다. 어떤 과일을 따시겠어요? 첫 번째, 나무 끝에 달려있는 과일. 수세를 떨어뜨립니다. 부주지 끝에 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거기에 있는 과일은 30cm에서 50cm 이상은 하나도 달면 안 됩니다. 항상 수세 조절용입니다. 세력 조절하는 용입니다. 전체 세력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철저하게 따셔야 되고, 그리고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과가 길쭉한 거 놔둬야 돼요. 길쭉한 거. 둥그란 거 놔두면 안에 씨가 2개 들었거나 잘 굵지가 않습니다. 초기에는 보면 더 굵어 보여요. 그럼 나중에 더 굵지 않습니다. 기형과 그 다음에 거기서 진이 나오는 과일, 그런 과일들은 무조건 다 따내야 됩니다. 한 결과지에도 보면은 요만한 결과지에도 끝부분에 달아야 돼요. 기부 쪽으로 달면 안 돼요. 기부 쪽으로 달면은 과가 기부에 가지하고 닿이거나 굵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기부 쪽에 이렇게 달아야 돼요. 너무 기부 쪽에 이렇게 달면 안 된다. 굵어 보여도 이렇게 달면 안 된다. 이런 거. 단과지는 보면 여러분 추위를 하니까 추위 같은 경우는 가지에 바로 단과지가 화속성 단과지 톡톡톡 붙어 있죠. 그거 다 달면 안 돼요. 그죠? 서너 개 건너 하나씩 달아야 돼요. 서너 개 건너 하나씩 닫아도 충분하게 데일 정도일 때 조금 거리가 한 몇 센치 정도 안 가도 쭉쭉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품종에 따라서 세포 분열할 때 굵고, 그 다음에 씨가 여무는 시기에는 안 굵고, 그 다음에 수확 전 이렇게 급격하게 굵다. 이때가 80% 굵어요. 80%. 이 시기는 품종에 따라서 대석 같은 경우는 한 씨가 여무는 시기가 한 20일 정도. 그 다음에 추위 같은 경우는 6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말까지 이렇게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씨가 여무는 시기에 막 도장기가 많이 납니다. 그 도장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시기에 인산가리, 인산칼슘을 치주셔야 되고 칼슘은 보구력하고 과일의 단단함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칼슘은 과육 세포와 세포를 붙여주는 악효와 같은 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칼슘 치는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으냐? 과경이 1cm 이때부터 6월달, 6월 한 중순까지 그때 3번, 2번 내지 3번 정도 치실 때 저는 그 시기에 치실 때는 염화칼슘을 치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염화칼슘이 칼슘제 함량이 가장 높아요. 가장 싸요.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상칼슘 너태 양을 500g 내지 한 800g 정도 고래 넣으시면 돼요. 그래 되면 결국 가격이 원래 초상칼슘이라서 그런 것도 1kg짜리나 500g짜리를 사시면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초상칼슘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25kg짜리를 아니면 벌크로 사가지고 포장하는 거거든요. 업자들이. 그죠? 안에 있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1kg에 2만원씩 받거나 하잖아요. 25kg에 6만원, 7만원 하잖아요. 25kg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저렴하게 쓸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인산칼슘, 인산가리도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은 이는 인산가리나 인산칼슘 이 경액기 해주시면은 대부분 경액기나 성숙기 직전에 해주시면은 대부분 1kg예요. 1kg를 넣으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때로는 그 비료들이 막 보약 한 첩, 이 비료는 색깔을 잘 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비료들이 대부분 인산가리, 인산칼슘이에요. 그게. 그래서 1kg씩 포장해가지고 2만원씩 때로는 3만원씩 정도 받기도 해요. 안에 당 성분을 섞어 놓고. 잘 아시면은 그런 비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 후 관리를 잘 알아요. 조중상종은 수확 후 관리가 모든 것이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다 못 들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맛있는 자두? 맛있는 자두의 생산 원리는 전부 어디에? 이 광합성, 잎에서 만드는 겁니다. 비료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비료는 원료예요. 질소라는 원료는, 질소라는 비는 가지와 잎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가지와 잎, 즉 잎에서 양분을 만들잖아요. 단맛을 내는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비료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료기가 너무 많으면요, 잎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가지가 너무 무성해져요. 그러면 저들끼리 그늘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양분을 더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 적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이 과일 속에 들어가지고 당도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양분을 못 만드는 겁니다. 잎에서 양분을 못 만드는 그런 논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두를 착과시키는 데는요, 이 화속상 단과지, 요런 단과지들이에요. 요런 단과지. 요런 단과지. 요런 단과지. 이게 화속상 단과지 꽃 덩어리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데 하나씩 다는 겁니다. 이는데 추위는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생육계에 보면 요런 가지예요. 요런 가지. 그죠? 요게 이제 꽃덩어리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런 데서 결실의 주체가 되는 것이 요런 가지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료를 주고 착과량을 결정을 하고 전정량을 결정하는데 얼마만큼 잘라내야 되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 없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남이 비료 주면 비료 주고 남이 약 치면 약 치고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이 전정하면 전정하고 전정사 시켜가지고 강하게 싹 잘라버리고 나무는 굉장히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 좀 덜 자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꽃눈을 안 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70% 내지 80%를 또 잘라내버려 겨울에는. 돈 내버리고 힘들고 나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세 판단 기준을 수세라는 것은 잎이 자라는 거, 잎하고 가지가 자라는 거하고 꽃이 피가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 이 균형이거든요. 이 균형을 뭘로 맞춰줘야 되나 그러면 비료 주는 것, 그 다음에 적과하는 것, 열매 조절, 그죠? 이 전정하는 것 이것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장지로서 많이 판단합니다. 도장지라는 것은 길이가 1m, 굵기 1cm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하늘로 쳐 있다고 다 도장지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그 가지를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숭아, 자두, 그 도장지가 5, 6개래요. 5, 6개라는데 여러분 가수원에 도장지가 몇 개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1m짜리 1cm 이하는 도장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한 14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m 이상 굉장히 굵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으면 수세가 센 거예요. 수세가 센 겁니다. 그러면 비료를 안 주거나 굉장히 줄여야 돼요. 비료를. 그리고 과일색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이 과일을 가장 잘 판단합니다. 왜? 또 과일은 비슷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일은 유통과정 수량에서 오래 가고 이 과일은 맛이고 압니다. 상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일 가격이 비슷한데도 생산자인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데도 가격 많은 차이가 넘겨납니다. 예. 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유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예. 그래, 과일색도 맑은 색이 있느냐 아니냐, 검붉색이냐, 맑은 색이냐. 그죠? 그리고 도장지가 댄서리가 왔습니다. 댄서리가 왔는데 도장지가 도장지 잎이 일시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있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비량, 전정량, 착과량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남이 하니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 가장 기준이 도장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빨리 떨어졌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잎이 안 떨어져가지고 겨울에도 막 있었죠. 그죠? 어떤 때는 보면은 겨울까지 막 있습니다. 도장지 잎이. 수세가 센 거예요. 그러면은, 비료를 좀 덜 줘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는 좀 더 두고, 뒀다가 요거는 유인해가지고, 겨울에도 필요했다. 물론 겨울에 유인하면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봄에 유인하면, 물기가 오르고 난 뒤에 유인하면 덜 부러져요. 유인해가 이거를 열매 다는 가지로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결국 가지는 자라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서 멈춰줘야 된다. 그게 보통 수확 보름 전에서 10일 전이다. 멈춰줘야만이 양분이 여기로 가서 요놈을 굵혀진다. 자두를 굵혀진다. 그런데 비료도 많이 주고 전정을 강하게 하면은 요놈이 멈춰줘야 되는데 멈춰주지 않으면은 비료 질소분하고 입에서 만든 양분하고 딱 결합해가지고 다시 생장하는 대로 간다. 과일로 가지 않고.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확 15일 전, 10일 전은 모든 가지를 적심을 해주라. 일정한 높이에서. 20, 30cm 높이에서 다 잘라주라. 단 내가 키울 가지. 요거는 내가 향후에 요 가지를 대체를 해줘야지. 요런 가지는 키워요. 나머지 등면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가지 있죠? 그런 것을 잘라주라.
그래야만이 과일이 굵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주로 복숭아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림이에요. 복숭이든 자두든 뭐든 해서 가지가 끝이 쭉 세력이 살아있으면은 양분 이 세력 끝에서 힘을 쭉 당깁니다. 그럼 양분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가지도 균일하게 이렇게 납니다. 결과지가. 그런데 끝이 과일을 달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도장지로서 가지가 다 나버리고 여기 있는 세력이 죽어버립니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끝에 있는 주지, 부주지, 연장지 가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절대 착과를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전정할 때도 항상 끝을 좋은 눈에서 위쪽으로 보는 눈을 잘라가지고 힘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예요. 전정할 때 하면 많은 꽃눈 같으면 꽃눈을 훑어버려요. 꽃이 못 피도록.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강한 도장지인데 이렇게 유박을 또 많이 뿌려놨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잖아. 그냥 남이 주니까 준 거야,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이분이. 오해해야 될 것인지. 요즘 전정 비용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에요. 예? 이제는 뭐 18만 원씩 뭐 이렇게 받아요. 그분들 시기가 도장지만 자르잖아, 도장지만. 그래 되면 자르면 또 어떻게 돼요? 자르면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과감하게. 우리 지금 4년차 된 귀농자예요. 최규철이라는 젊은 친구인데 참 잘해요. 농사를 잘 지어요. 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두 동농가는 전국적으로 다녀요. 이분이. 로타리 한 거 한번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지. 로타리 하면 다 죽는 걸로. 수세가 세니까요. 원래 엄청나게 도담 엄청나게 쏘아 그랬어요. 얼마만큼 자기가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고 그 알려는 부분을 얼마만큼 밭에서 적용해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시는 분은 그분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기존에 30년 자두농사 지는 분은 하면 자기가 농사 지어 있는 그 고정관념이 꽉 묻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줘도 막상 전쟁할 때 적용시킬 때는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은 백지에서 새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요.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대로 적용. 그게 더 빨라요. 이 4년차, 5년차인데요. 이렇게 농사를 잘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견학으로 와요. 어쨌든 비료는 전년도 양분, 저장 양분으로서 금년도의 품질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료를 굉장히 주의해서 줘야 된다. 비료는 가급적이면 생육계는 적게 주라, 생육계는. 생육계는 진짜 수세가 판단해가지고 수세가 약하거나 너무 많이 달렸거나 신조 생장이 없거나 도장지가 안 나왔을 때 비료를 줄 생각, NK를 줄 생각하거나 해라. 그렇지 않으면 꼭 내가 기비를 주고 싶으면 모든 기비는 전량 언제 줘야 된다? 가을에 다 줘야 된다. 땅이 얼기 전에 다 줘야 된다. 물론 그때 주면은 유실도 일어납니다. 비료분에 유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뿌리 활동은 2월 하면 중순에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흡수하려면 일찍 비료분이 녹아가지고 흡수 상태가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추비는 5월 달에 판단을 해보시고 도장지가 많이 뻗고 수세가 과하면은 그때는 뭐만 주라? N을 빼고 가리만 주라요. 황산가리만 주라는 이야기예요. 황산가리도 얼마? 비료량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7kg, 300평에 7kg에서 10kg 정도만 주시면 돼요. 원래 그렇게 다 적혀 있어요. 비료량이 이거예요. 비료량이 얼마 안 돼요. 10년생이 돼도 주는 비료량입니다. 요소로 환산했을 때 11kg, 황산가리 10kg, 인산은 10kg, 황산가리 6kg, 용성인비 10kg입니다. 비료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절대. 토양은 가만히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비료분을 유기물 함량이 2% 되는 토양에 가만히 있어도 천연 비료량이 자연적으로 내놓은 지력질소가 얼마 내놓은지 알아요? 이만큼 내놔요. 요소 8kg에서 요소 한 포 이상을 내놔요. 지온이 올라가면은요. 유기물 함량이 2% 되는
그리고 무비가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박함포에 요소 2kg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유박함포에 요소 2kg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유박 5포 주면 요소 얼마나 좋습니까? 10kg 줬던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내가 비료를 얼만큼 줘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료를 줬는데도 비료빨이 안 받는 그런 가수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배수가 안 돼가 뿌리가 잘 안 뻗는다든지 다른 데 원인이 있습니다.